이름부터 매겨봅시다. 이름 순서 확인하시고. 자, 1번에 상부상조, 2번 치부대다, 3번 기반, 4의 분화되다, 5의 능동적, 6의 위조하다, 7의 기피하다, 8의 치사율, 9의 부작위, 10의 관장하다. 자, 개수 써서 내가 돌게요. 돌면서 이제 단어는 내시는데 내가 과제를 좀 늦게 알려줬죠. 가고 나서 알려줬지. 가고 나서 알려줘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날 알려줬나? 그 다음날 알려줬나? 과제 좀 보여줄 수 있고 단어 시간 주세요. 오케이. 응? 아 맞네. 지금 광고자 안 찍을게. 어? 이제 아마 뭐 오늘 몇 쪽부터 나가냐고 과제가. 오늘 몇 쪽부터 진도냐고 아니면 과제가? 25쪽. 예영이가 보여줬고 앞에 거. 오케이. 개수 내가 쓸게. 어떤 다섯. 이런 거. 오케이. 정원이도. 아까 과제 하다가 과제 냈어. 아까 저번에 사진 찍어 보고 싶지? 너 사진 좀 보여줬잖아. 됐어. 자, 5. 나이스. 오케이. 자, 25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직 내신대 있는데 조율 중이긴 한데 조율 중이고. 지금 그냥 손만 들고 바로 가면 돼. 시험들 잘 보시네. 어떻게 수업에 너무 적나? 아니요. 어디야? 찾았나 말고? 그렇게 많이 나오나? 아 1학년 같이. 자, 글독해 가야 되는데 배고프다. 저 그거 봤어요. 차단, 너 차단. 자, 글독해 기술 봅시다. (25페이지) 다들 단어 시험 나쁘지 않게 보시네요. 25페이지에 글독해 기술. 단어 했고 문장 했고 문단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글 해야 되죠. 그지? 자, 글의 전개 구조에 따른 독해 기술부터 천천히 좀 봅시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개념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볼게요. 자, 한 편의 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문장과 문단들의 짜임인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글의 전개 구조 네모.
그래 전개 구조가 뭐랑 뭐의 짜임이래? 문장과 문단들의 짜임이래요. 그래 구조는 문장과 문단들의 짜임이다 라는 거 역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왜냐면요 이런 것들이 다 맨날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노가 나오는 겁니다.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항상 노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유의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 전개 구조를 알면 논지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대요. 얘가 어떤 개념을 주고 그거를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개념에서 이 개념으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까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받았는데 지문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문단별로 끊어져 있게 돼 있지 않는다면 문단의 전개 구조를 물을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고요. 글 전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점점 더 사라지는 추세니까 당연히 글의 전개 구조가 최종적으로 알고 들어오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병렬부터 봅시다. 병렬의 네모. 여름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땀은 인간에게 고민거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땀은 인간에게 고민거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자, 기온이 높아지면 체온과 외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땀이 흐르고 이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간다. 이처럼 땀은 인간에게 중요한 냉각 체계인 것이다. 이렇게 같은 위치인 것 같니? 하위 위치인 것 같니 얘들아? 이 문장이 있잖아. 첫 번째 문장이 여기에 같은 위치로 써줘야 되니 하위로 써줘야 되니 땀이 소중한 이유로 가야 되죠. 그지? 그래서 하위로 가야 돼요. 땀은 인간에게 중요한 냉각 체계. 자, 땀은 인간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이것 다시 상위로 올라와야 되니 이것도 하위니? 하위죠. 그냥 여기에 똑같은 동등이죠. 그지? 땀은 인간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뇌의 크기가 커졌는데 온도에 취약한 뇌가 지금처럼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려 혈액 온도를 조절하고 일을 시킨 것이다. 그쵸? 컴퓨터에서도 부품 빡센 거 달고 소비 전력 빡센 거 달면 쿨링 시스템 좋아야 되죠. 그치? 자, 라 볼게요. 땀의 또 다른 기능은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땀은 감정을 나타낸다. 이것도 이렇게 써보면 아하, 요게 중심 문장이고 요거를 서포트해준다. 이렇게 요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자, 불안이나 흥분을 느끼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땀샘에서 땀이 배출되는데 이러한 땀을 감정적 땀이라고 한다. 또 새로운 개념도 하나 나옵니다. 감정적 땀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사물이나 대상의 개념들은 어떻게 생겨날까? 먼저 사과, 배와 같은 사물의 개념 형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과, 배라고 사과, 배라고 하면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맛을 가진 과일을 떠올리는데 이는 이것들의 공통 성질이다. 자, 사과, 배라고 합니다. 지워. 사과, 배라고 하면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맛을 가진 과일. 요것이 뭐다? 이것들의 공통 성질이다. 공통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상상의 존재인 도깨비 인어 같은 대상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도깨비 인어, 사물이고요. 상상 속의 존재. 자, 봅시다. 이들은 감각 경험의 대상은 아니지만 각각이 지닌 공통된 성질을 감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상상을 통한 감각 경험의 변형과 결합으로 개념이 만들어지면 나타난다. 상상을 통한 감각 개념의 변형과 결합. 그러면 밑에 봅시다 이제. 빨간색 방. 자, 기억은 뭐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공통의 성질? 감각 경험. 자, 니은은 뭐를 통한 감각 경험을 변형과 결합? 상상.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리해내는 게 어렵지 않죠. 자, 내비 볼게요. 자, 내비의 동그라미. 병렬은 하나하나가 하위 개념을 합쳐져서 중심 문자 받쳐줬죠. 그지? 대비는요. 두 가지가 붙어. VS 자 딱 써져 있겠죠. 그지? 자 볼게요.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라마는 군자가 마땅히 지내야 할 품성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묵라나의 주요 창작자는 문인들이었으며 묵라나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성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에 따른 묵라나입니다. 성란. 자,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ip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에 따라 늘어져 있으며, 자,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이 있다. 자, ip새들이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진다. 자,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있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장난도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거친 필법으로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지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굳이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수식의 차이가 서술어의 차이가 이미 있잖아요. 가지런, 완만이랑 뒤틀리듯이랑 거침도 다르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에서 뭐랑 뭐가 대비된다? 같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성랑과 부장난도가 대비를 이룬다. 이런 전개 구조. 그래서 같은 작가의 두 작품을 대비하는 구조이다라고 하는 선지들 골라주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이런 구조를 잘 모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도 문제네요. 풀어보세요. 덜 푸신 분? 잠깐만 기다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종이의 네모 여러 목재에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얻은 섬유의 집합체인 펄프로 만들어지며 자, 산성인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산성인 상태로 제작. 완성된 종이도 산성이다. 이러한 산성 종이들은 자체적인 변질에 의해서 100년 이상 보존되기가 힘들다. 오래된 책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누렇게 변질된 책들은 이렇게 산성을 띤 종이의 운명을 보여준다. 그렇지? 변질에 의해 보존이 떨어지는 게 일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쓰는 뭐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 뭐는 하면은 보통 뭐를 칭찬해 줍니까? 전통을 칭찬해 주죠. 그렇죠? 자, 그러나 세모 역접이죠. 그러면 요렇게 되네. 그치? 데비티가 나는 거죠. 한지 제작 과정은 염기성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염기성 상태에서 제작 시작. 자, 당나무를 그러면 펄프로 만들어지는 게 얘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지는 뭘로 만들어져? 무슨 나무? 당나무. 자, 염기성을 가진 잿물에 넣어 삶아 식물 섬유를 손상 없이 뽑아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섬유를 손상 없이 뽑아내도 자, 근데 잠깐만요. 중간에 안 읽었거든요. 일반적인 종이는 종이 제작에 필요한 식물 섬유를 뽑으니 게 펄프를 빡코 찢는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데 반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빡코 찢는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자, 근데
얘 당나무에는 그런다 안 그런다 반해라고 했으니까 안 그런다고요. 그치? 자, 손상 없이 뽑아낸다. 물리적인 힘 쓰니 안 쓰니 그럼? 안 쓰죠, 그치? 이렇게 섬유를 손상 없이 뽑아내도 최종적으로 중성을 띠는 닥풀에 담가 만들어낸 한지의 pH는 7.89로 중성을 띈다. 완성된 한지는 중성이다. 이렇게 중성을 띠는 한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 오랜 시간 변질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보존 가능. 변질 X 보존 가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럼 적절한 시간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물리적 힘은 일반 종에만 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어렵니? 아니요. 아니죠?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제 이쪽 대비네 그러면은 나중에 대비 아니라는 건 바로바로 걸을 수 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자고 써져 있는 거지 이걸 달달달달 외워두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과정 볼게요. 과정에 역시나 동그라미. 자, 과정 여러분들 과정 특히나 내신 대비하시면서 좀 지겹죠. 자, 봅시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헤로도토스 역사. 자, 이전까지는 주로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시가 창작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신화를 바탕으로 서사시, 이야기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그 이어서 쭉 읽어보시면 좀 짜증 나겠죠? 짜증나요. 왜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의 문학의 시초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전에 노래가 있었고. 자,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통해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인 형식으로 서술하는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내었다. 헤로도토스 역사는 뭐가? 자,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 짧아. 거기에 그래서 인과적인 형식으로 서술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든다. 그런데 로마 시대 역사가들 중 대부분은 역사를 서술할 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적이고 설득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로마 시대 역사가의 대부분은 역사를 서술할 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중세 시대도 경향이 지속되었다. 자,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대요. 하지만 세모 역접 시작이죠. 15세기 이후부터는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생각과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다시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15세기 이후부터는
역사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생각. 또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 이게 뭐다? 역사 소설에 다시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건 결국 뭐야? 이렇게 계속 흘러갔다는 거죠. 역사 소설에 대한 변천사가. 그치? 어때요? 역사 소설의 변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치? 역사 소설의 변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문제가 다시 깔려있군요. 근데 잠깐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이 열어놓은 거야? 야, 이건 부착하고 그래야지 환기가 되지 않을까요? 꺼면 되지 않나? 에어컨? 근데 밖이 더 시끄러웠나? 에어컨을 끌까? 자, 창문에다 댈까? 에어컨을 끌까요? 창문에 닫자. 에어컨을 끄자. 한 명만 나와라. 그 사람 다르게. 다시 창문에 닫자. 쓰면 안 돼. 나야? 원장님 뒤에 내가 그거 좋아해. 내가 원힘. 그치 영아? 내가 원힘이. 아프니? 지금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살짝 각이 보이는데? 나도 안녕히 계세요. 오 빨리 가야 돼. 각이 살짝 보이는데? 자 3번 확인하고 봅시다. 자 다음 글의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는 것은 자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요거 내고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이 문장 나오는 순간 설명 방식 중에 과정 확정이죠 사실상. 과정 나오는 거 확정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라고 물어놓고 이제 너네들이 탐구해봐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과정이 나온다는 게 확정이 돼 있어요. 자,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공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시민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이면 모두 뭐가 될 수 있었대? 공직자가 될 수 있었대. 중개사 결정 가능. 공직자 가능. 졸라 평등해 보이는데 사실 뭐에 제약이 있었다? 이거부터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 노예, 외국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정치는 근대에 이르러 시민혁명으로 다시 등장했다.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됐다는 거니? 뚝 끊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나타났는데 여태 무슨 행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벤트가 있었다. 시민운동. 그냥 왕족들 쫙 서봐 착착착 머리 다 썰었죠. 그지? 그래서 야 그럼 이제 누가 다스려? 미친 같이 해야지. 왜? 야 시민혁명으로 앞에서 머리들이 왕족들이 썰리고 있어. 거기서 야 다음에 혹시 왕하고 싶은 놈 있냐 했을 때 저요 하면 다음에 내가 썰리겠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안 썰리시고 같이 해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상공부로 부를 쌓은 시민 계급이 경제활동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며 왕이 지배하는 공권적 질서에 저항하였고 상공으로 부를 쌓은 시민 계급 프랑스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르주아라고 했죠. 그지? 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 중심의 대의민주 정치가 형성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여기다 써야 되지? 입법의 의회 중심의 대의민주 정치가 형성. 그치. 아테네 도시잖아. 여기서는 그냥 누구나 야 내가 공직자 하려면서 같이 떠들 수 있어. 근데 야 대한민국 법 하나 만들자 모든 국민들 모여라 되니? 안 되죠. 그치.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너가 우리 이름 달고 우리가 위임해 줄 테니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해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좀 만들고 해라 라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이죠. 자 그러나 당시 시민은 재산을 가진 남성으로 한정되고 이런 시민이 또 그지? 시민이 또 제약이 있었다. 재산을 가진 남성. 자본주의. 오씨 잠깐만 재산의 종류가 뭔데? 시민 못되기 참 쉬워요. 시민 못되기 참 쉬워요. 왜 재산 없으면 성별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 자 가난한 사람과 젠장, 여성, 노동자, 농민은 제외되었다. 자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성별, 신분, 재산 등과 관계없이 여기 밑줄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현대민주 정치, 결국 현대민주 정치로 오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투표권 어떻게 받을 수 있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좋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한테 투표권 와요. 그치? 투표권은 나이 먹으면 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생일 빠른 친구들은 잘만 걸리면 고3 때 투표할 수 있어요. 생일 빠른 친구들 선거 잘 걸리면 고3 때 투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아마 대선이 그랬죠. 최근에 대선이 3월 이전 출생자는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3 중에 3월 9일 이전 출생자가 했을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학교 가기 전에 다 대선일은 원래 쉬었나? 아마 쉬었지? 대선일은. 그래서 집에 있다가 와 첫 투표하면서 뜸 찍고 온 거예요. 인스타에 스토리 올려야지. 인스타에 스토리 조심히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1, 2, 3, 4, 5, 막 6, 7 따봉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맞지 않는 거 뭡니까? 몇 번이라고? 그렇죠. 왜? 시민이라는 단어 빠져먹으면 안 되죠. 쉬었다 봅시다. 또